차주의 꿈을 완전히 짓밟은 SUV입니다. 달콤한 할인 해소가 내 친구 BMW로 배신한 차주 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도 소개해 주십시오. EQE SUV 500이란 모델이고요. 차값은 자그마치 1억 2,800입니다. 달콤한 할인 얼마 받으셨습니까? 할인 2천만 원 받았고요. 얼마 못 받았네. 2천만 원에 패키지 연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비스 연장해주는 프로그램 2년 플러스, 거기에 전기차 충전 바우처 50만 원, 그리고 무이자 60개월 혜택도 받았습니다. 우와, 야 진짜 벤츠가 진짜 완전 똥줄 탔다. 해줄 수 있는 거 진짜 다 해주네요. 다 해줬죠. 제가 처음에 이 차를 10월에 처음 알아봤을 때는 네. 할인이 800밖에 안 됐어요. 근데 11월에 올라가더니 고객님 한 1,50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12월 되더니 2,000에 서비스 연장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바우처 50만 원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바뀌더라고요. 연장도 몇백 할 거예요. 그렇죠. 28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원래는 3년에 15만이에요. 근데 이제 5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키로수까지 늘어나고. 우리 차주님이 사실 전에 탔던 차는 iX3 BMW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에 있는 차는 X740D 모델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완전히 BM-바라고 할 수 있고요. BMW만 탔었습니다. X7도 이제 이것저것 할인을 받았지만 그 차는 한 1억 2천 정도에 구매를 하셨고, 맞습니다. 걔도 똑같이 에어서스가 들어간 모델이고, 맞습니다. 이 차도 에어서스가 들어갔고, 걔는 이제 BMW의 자랑 인라인6 디젤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X7을 타다가 EQE SUV를 타보니 유지비와 실내 거주성, 그리고 똑같은 에어서스지만 승차감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BMW와 벤츠의 그 서비스 센터의 그 만족도는 어떤지. 그럼 일단 이 EQE SUV 500,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불만이에요. 이 차를 네. 설명을 해야 되면 EQE 승용차인가? 뭐지?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쵸? 거기다가 또 SUV라고까지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거기 이제 전기차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트림이 우리 차주님은 500이야. 네. 혹시 이거 350 아니야? 라고 하긴 또 그건 또 싫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소프트 클로징 없는 1억 2천짜리 벤츠 SUV 시동 한번 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워셔액 좀 넣으세요, 차주님. 이게요. 네. 워셔액을 제가 2통을 갖다 본 건데도 지금 이게 계속 뜨고 있는데. 출발! 네. 이랬던 얼굴이 살찌면 이렇게 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자. 할인 방법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에어서스가 들어간 2.5톤 SUV 한번 방직턱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어이구. X7도 2.5톤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그 차와 이 차 방지턱 느낌만 비교해 주십시오. 상당히 그지 같고요. 어떤 게? 그냥 그지 같아요. 이거는 방금 느껴보셨잖아요. 네. 이 에어서스가 네. 이 차의 무게를 견디질 못해요.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이 무거운 차가 너무 에어서스를 말랑하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 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콱 놔버리는 느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래급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이 차를 처음 타게 된다면 네. 굉장히 만족도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X7이 이 차보다는 전 상위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차를 타다 이 차를 탔을 때 만족도가 사실 그리 크진 않아요. X7 같은 차는 사실 거의 완성형 차잖아요. 차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차는 딱 벤츠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를 확연하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차가 이 전기차 배터리의 무게를 조금 많이 지탱을 못하는 느낌을 주행을 했을 때 좀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속주행에서 아까도 느껴보셨겠지만 조금 이런 요철들도 못 거르는 주행감이라든가, 네. 혹은 저속에서 고속으로 좀 치고 나갈 때 차가 좀 많이 좀 뒤뚱거리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다만 이제 고속주행 시에 이 차가 좀 찰랑찰랑한 느낌은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저속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다. 그러면 부족하다. 네. 고속에서는 오히려 이 차가 더 나아요? 주행감이나 네. 이런 전체적인 만족도는 X7이 좋은데 네. 이 차는 사실 가족이 타는 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속에서 주행을 했을 때 이 찰랑찰랑한 에어서스가 굉장히 좀 운전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차주분이 이 차 산 이유가 좀 흥미로워요. 네네. 원래 전차가 X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그냥 전기차로 오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X3 45E 모델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짧은 구간은 전기로 갈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었고 또 충전이 안 될 때는 기름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구매를 했는데 이게 충전이 됐을 때는 너무 좋은데 네. 충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차가 좀 기름으로 갈 때는 좀 똥차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시동에 걸릴 때 그 이질감도 상당히 있었고 네. 그 차가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X3 가솔린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이 시끄럽고 진동이 심해지더라고요. 똑같은 엔진인데도. 똑같은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서 너무 조용하다, 시끄러워져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어요. 네. 있는데 네. 일단은 PHEV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전기가 충전이 됐을 때는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깜빡하고 안 했다. 네. 그러면 정말 연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 X3 가네요. 네. 네. 안녕. 그거 외에 또 불편한 점은 어떤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실 불편한 점은 트렁크 빼곤 없었어요. 트렁크가 네. 뒤쪽에 이제 배터리가 실려 있다 보니까 이제 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제가 타고 있는 G80 전기차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그때는 아이가 또 어렸으니까 유모차도 큰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PHEV가 차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나네. 배터리에 잔량이 없으면은 승차감이랑 소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매일매일 충전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네. PHEV 차주들을 욕을 못 하겠어요. 왜요? 워낙에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만 그 차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네. PHEV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충전 끝나면 빼주기라도 하시면 욕을 덜 먹을 텐데. 그렇죠. 가끔 전화 오는 차주들이 있어요. 네. 다 됐으면 차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네. 다 PHEV 차주죠. 전화 나한테 오는 차를.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또 이제 확실히 선긋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차 많은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점이 이거예요. EQ 시리즈의 전기차들은 이 냉각수 오류, 이거 리콜도 아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차주분들이 지금 화가 엄청 나 있어요. 저도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네. 이슈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 한 벌써 1년 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부품이 없어서 지금 3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게 냉각수 에러 메시지가 자주 뜨죠. 시동 켤 때마다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행은 돼요? 주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냥 오류만 뜨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며칠 전에 한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한번 터졌었어요. 우와.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신나게 하고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혼자? 네, 그렇죠. 혼자. 여유롭다. 아, 그럼요. 전화가 한 15통이 와 있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불안하다, 불안해. 내가 분명히 지금 나 목욕탕 들어갈게 라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15통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거의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나 지금 냉면집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거 차가 지금 이상해, 이거 나 데리러 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이상한지 동영상을 한번 찍어달라. 네. 이 모든 경고등이 지금 전멸을 하면서 대시보드의 화면도 깜빡깜빡 하면서 11V 배터리 이상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세요라고 메시지가 계속 뜨는 거예요. 되게 무서우셨겠다. 그렇죠. 근데 네. 시동도 또 안 꺼진대요. 그리고 뒤로 놓으면 자꾸 중립으로 간다는 거예요, 차가. 그 벤츠 이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일단은 입고를 시켜야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원하는 딜러사의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하게 되면 40만 원을 내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40만 원을 내야 되는 그 명목이 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을 가려면 당신이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보험사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벤츠에서 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알겠어. 일단 넘어갑니다.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원하는 센터를 가려고 저희 보험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100km까지는 견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네. 생기면. 네. 그래서 제 보험사를 통해서 서비스 센터 입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한다는 소리가 부품이 최소 3달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무슨 부품이요? 냉각 센서가 그거를 교체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3달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 장거리 주행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것도 좀 무책임하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왜 그러냐, 벤츠. 니네 요즘 힘들잖아, EQ 시리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그럼 다 떠나지. 다음 차는 그래서 제가 절대 벤츠를 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계기가 그거예요. 그럼 이 차 싸게 저한테 넘기세요. 얼마예요?
아니 뭐 상금액도 있고 하고 이거 오류도 많은 거니까 상금액에서 한 40%는 할인을 해서 40%는 제가 저기 그냥 오래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넘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3달이 걸리고 이 차는 최대한 장거리는 타지 마라. 대차도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때 이후로는 그냥 이제 탈 때만큼은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는데 네. 시동을 껐다 켜면 항상 메시지가 떠 있어요. 네. 그러고 바로 끄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보니까 이 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EQA, EQB 모든 EQ 시리즈의 대다수의 차들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 좋은 얘기 저 먼저 살짝 작은 거 제가 느끼는 거 얘기할게요. 네네. 제가 이제 차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 허벅지 연장하는 건데 어떤 분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벤츠에도 있긴 있어요. 자동입니다. 허벅지가 연장되는 게 희한하게 아래쪽만 연장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X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는 얍삽하게 아래쪽만 쓱 나와요. 맞아요. 없는 거보단 난데 있는 차들 제네시스, 볼보, 벤츠, BMW 이 중에서는 가장 있으나 마나하게 연장이 된다. 제 시점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볼보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돼서 굉장히 그게 좋아요. 맞아요.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휙 하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올린 거랑 네.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X7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두껍게 두껍게 쫙 나와가지고 여기를 싹 받쳐주면서 그 느껴지죠? 네, 그게 느껴져요. 지금 뭐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기. 네. 뭐죠? 이건 와이프한테 걸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사주님이 지금 소지품이 뭐 하나가 주머니에 쏙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와이프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 볼펜이에요, 볼펜. 볼펜. 네, 볼펜. 아니, 중요한 볼펜이구나. 되게 중요한 볼펜. 알겠습니다. 가끔 빨기도 해요. 볼펜을 이렇게 빱니다. 참고로 이렇게나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단점 소소한 것도 몇 개 적어주신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카니발도 영업용으로 있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그렇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X7도 집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벤츠는 제가 주로 몰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주말에는 또 요거 끌고 재밌으니까 다니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다 보면 이 BMW랑 현대차는 오토홀드 시스템이 똑같이 버튼식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차는 오토홀드를 하려면 차가 완전히 쓴 다음에 브레이크를 깊숙이 밟아줘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오는 느낌으로 이제 꾹 밟아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이 차만 몰고 다니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차를 몰다가 그 차를 생각하고 사고 날 뻔한 적도 한두 번 있어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놔서 차가 슬슬슬슬 굴러가서 브레이크를 이제 급하게 밟았던 경우가 몇 번이 있거든요. 저는 이 차에 있어서만큼은 적응되면 편해요. 이런 말은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불편하지만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다른 차들하고 비슷하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야 네가 그냥 이 차만 타 그렇게 댓글이 달릴 것 같거든요. 벤츠만 타면 됐지 아니면 BMW만 타면 됐지 왜 벤츠 탔다 BMW 탔다 카니발 탔다 뭐하러 네가 그러냐 네가 모자랐다고 그러냐 그렇게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보고 막 사보.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 대의 차를 이렇게 나눠 타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이 차 처음에는 이 기능이 뭐가 필요한가 싶었던 EQ 시리즈의 기능이 있어요. 신호 걸리면은 센터 디스플레이에 앞에 화면이 여기 나와요. 네네. 저도 이거는 처음에 딜러한테 설명을 못 들었어요. 딱 차를 받아서 오는데 신호등 맨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뚝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어라운드 뷰가 자동인가 하고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아래 이제 신호등 표시라고 글이 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맨 앞에 섰을 때 신호등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이게 가려서. 그럴 경우에 신호등을 보라고 이제 친절하게 화면으로 카메라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능은 정말 신박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제 편안하게 딱 보다가 그냥 신호가 바뀌면 보고 바로 출발하면 되니까.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우리가 신호등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신호등이 워낙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차하고 멀리 있으면 보이겠지만 그러면 안 보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요거 좋더라고요. 요런 부분들은 좀 벤츠가 그래도 잔대가리를 좀 굴렸구나. 그러면 오늘의 또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 X7하고 이제 비교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있습니다. X7과 이 차는 똑같이 에어서스고, 하지만 다른 점은 EQE는 후륜 조향 10도가 들어갑니다. 네. EQE 350은 후륜 조향이 안 들어갔고 500부터 이제 후륜 조향 10도가 들어갔는데 맞아요. 그 차이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큰 차를 후륜 조향 있는 차와 없는 차. 저는 이제 전에 X7은 후륜 조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원래는 들어가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반도체 이슈로 빠져 있었던 옵션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차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X7도. 네. 특히 이제 전에 한번 와이프가 주차할 때 너무 힘들다고 이제 했었던 적도 있었고. X7은 그렇죠. 그리고 네. 유턴 한번 하려고 하면 후진을 한번 뺐다가 넣었다가 이제 이렇게 해야만 유턴이 됐는데 네. 후륜 조항을 넣은 차를 처음 탔을 때 느낌은 이거는 진짜 이 정도 길이의 차는 무조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가장 그걸 느낍니까? 일단은 유턴할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장모님 댁에도 자주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골목길을 좀 많이 지나요. 그 길을 지날 때 와이프 같은 경우가 운전을 좀 못해요. 편집 되나요? 이미 뱉은 말을 어떻게 그런 기술은 없어요. 아직은 운전이 조금 부족해요. 예. 헐리우드에도 그런 기술은 없어요. 다시 갈게요. 운전을 잘하는데 못한다고 한 것만 좁은 나가요? 골목길이 조금 부족해요. 골목길 운전이.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가 좀 쉽게 꺾이니까 네. 골목길 갈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 아내분께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 큰 차를 가지고도 조금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다. 주행할 때 코너링도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에요. 이게 네. 후륜 조향이 있다고 내가 유턴할 때나 네. 후진 주차할 때만 내가 느끼겠지? 이거 주행할 때도 이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리고 차주님한테 좀 실망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게 좀 이게 외모와 다르게 이 벤츠 실내에 빠져들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네. 이거는 저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어느 정도 BM 빠였냐면 네. BMW 실내가 너무 이쁘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와이프가 딱 처음 타서 한 말이 그래도 벤츠는 벤츠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욕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 차를 제가 타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런 화려한 실내가 나를 조금 대우를 해준다 이런 느낌? 차라리 그냥 나이트 가요. 근데 이게 네. 보시면 차를 샀을 때 네. 어쨌든 내가 이제 이 안에 실내에서 가장 오래 있잖아요. 그거는 알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 실내에서 주는 만족감이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부모님이 민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맞아요. 그쵸. 네. 차라리 이런 뻔한 얘기 말고 이 차 산 이유 오히려 이거가 더 저는 신선했어요. 네. 이 차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팟선 때문에 샀대. 맞아요. 사실 제가 이 차를 사게 된 계기는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차가 사실 iX50이었어요. 네. iX50이 더 좋은 차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이 팟선하고 뒷자리가 조금 더 넓은 실내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컸어요. iX는 팟선이 아니었나요? 글라스 루프라고 해서 이 루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걔도 유리의 면적은 비슷할걸요? 면적은 비슷한데 네. 일단은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불투명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오히려 더 살아있는 얘기였어요. 그래요? iX하고 비교했을 때 2열과 이 개방이 되는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결국엔 이 차를 선택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더 좋은 거지. 이거 실내가 나를 대우를 해준다. 나 진짜 실망스러워 진짜. 타본 사람만 듣겠죠. 알겠습니다. 좀 신선한 얘기 좀 할게요. 차주님 혹시 어렸을 때라던가 아니면 좀 커서 내 드림카가 있었어요? 있었죠. 뭐예요? X7이 저의 드림카였어요. 저한테는 네. 벤츠보다는 네. 약간 성공한 자수성가한 남자들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X7 이게 저의 드림카였고 꿈을 이뤘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생각보다는 허탈함도 조금 있긴 했지만 왜요? 왜냐면 제가 네. 돈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의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드림카는 X7이고 네. 그 이상 차는 사실 줘도 못 타요. 여기서 돈을 내가 진짜 많이 벌어야만 다음 차를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살짝 허탈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다만 저희 아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빠 카니발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카니발이 왜 좋아? 라고 했더니 카니발에는 엄마도 타고 아빠도 타고 할머니도 타고 할아버지도 타고 다 같이 탈 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조금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나도 예전에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렇게 순수하게 차를 그냥 이미지만 보고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런 좋은 차를 탄다고 벌써 이제 다음 차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좀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했던 말이 근데 아빠 벤츠는 너무 고급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산조각. 따님이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진짜? 근데 말도 너무 잘한다. 벤츠는 고급져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차주님이 사실 처음 샀던 수입차는 아우디 A6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차 샀을 때의 기분과 X7 딱 내가 계약했을 때, 내 드림카를 샀을 때 언제가 더 설레고 기뻤어요? X7은 사실 네. 그 차를 계약을 하고 딜러가 이제 갖고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A6는 제가 살 때 중고를 샀어요. 800km 정도 탄 차를 샀는데 네. 제가 직접 가지러 갔단 말이에요. 네. 그 너무 설레임에. 그리고 처음 이제 세워져 있는 차를 제가 가지고 올 때 그 기분은, 시선은 여기 있지만 손은 만지작. 여기도 한번 괜히 열어보고. 맞아. 네. 그때가 더 설레고 더 그럼요. 기뻤던 거죠? 그 설레임은 정말 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이거 저도 충분히 느끼고, 네. 저희 작년에 촬영했던 경매 대마왕이라는 차주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포르쉐 911 사진을 내가 이제 벽에 붙여놓고 언젠가 내가 이 차를 꼭 산다, 무조건 산다 하고 이제 성공을 하셔가지고 포르쉐 911 그 실버 그 차를 딱 샀어요. 근데 막상 사보니까 사실 내가 처음에 샀던 5 시리즈 샀을 때가 더 좋았대. 그리고 911 샀을 때는 그냥 맞아요. 사고 나서 바로 술 먹으러 갔대. 맞아요. 이 차 실제로 왔을 때도 그냥 왔구나. 타보니까 좋네. 그냥 끝이었어요, 이게. 예.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동물 같아요. 맞아. 이게 지렸다. 진짜 오늘 지렸다. 오늘 앞에서 한 차 얘기는 아무것도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였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모두의 리뷰입니다. 자동차 리뷰 영상 중에 이런 얘기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모두의 리뷰에 저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진짜 실물보다 잘생기셨어요. 정말. 실물보다 잘생겼다뇨. 화면보다 잘생기셨어요. 진짜 모두의 리뷰니까 이런 얘기 끌어내는 거예요. 차 얘기 중요하죠. 재밌죠. 근데 정말 인간의 본질, 인간의 이 속마음을 꿰뚫어내고 끌어내고 내가 잊고 살았던 거, 이 감정들을 끌어내는 게 바로 모두의 리뷰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최고의 아빠 차는 뭐다? 카니발이죠. 이거는 진짜 진리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 진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다현아, 우리 아빠 담배 안 피고 정말 좋은 아빠야. 다현아, 안녕. 안녕. 이빨 안 썩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담배 피면 자꾸 이빨 썩는다. 다현이가?